자, 이번 영상은 현재 하락장에 맞춰서 하락장에서 완벽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추세가 무너진 상태에서 다우 나스닥까지 반등에 실패하고선 무너져 버렸습니다. 게다가 중국 증시에 대한 불안함까지 커진 상태에서 말 그대로 투자하기에 최악인 상태이며,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준비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증시가 최근에 많이 오른 것도 12월 12일부터 1월 23일까지 그래도 한 달 넘는 시간 동안 많이 올라줬습니다. 중간에 미국과 이란에 대한 악재가 떠서 잠깐 휘청이긴 했지만 다우 증시가 끝없이 상승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그나마 상승 추세를 잠깐이나 유지해 주었습니다. 다우도 보시면 12월 12일부터 1월 23일까지 완벽하게 상승하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돌파했고 다우 증시도 이 기간 동안 끝없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코스피가 상승하면서 코스닥도 수급이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지수가 꾸역꾸역 올라왔습니다. 최근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폭락하기 전에 우리나라 증시가 먼저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수급적으로 매우 안 좋은 상황이라서 이 미국 증시가 끝까지 상승할 때 옆에서 겨우 콩고물이나 얻어먹는 정도였지, 혼자 하락한다거나 같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보기에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금을 가지고 싸게 매수하기 위해서 대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텐데 저 또한 그렇습니다. 증시가 떨어지다가 순간적으로 반등이 나올 때를 이용하기 위해서 저도 하루 이틀 반등 정도는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끝까지 상승한다고 믿고 싶지만 현실은 지금 힘들기 때문에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거의 단타나 하루 이틀 정도만 대응할 예정입니다. 지수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강하게 한 번쯤은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그 구간을 이용해서 하루 이틀 정도 수익을 노리기 위해서 이런 하락장에서는 무조건 떨어질 때 매수하는 게 아니고 급하게 반등하는 이 구간을 이용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하락장이든 간에 저런 구간이 나옵니다. 특히 크게 하락할수록, 이렇게 크게 하락할수록 사이드카까지 걸리고 이럴수록 2% 상승, 그리고 그 다음날에 3.6% 반등폭이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런 하락장에서는 인버스를 이용하거나 지수가 떨어질 때 한 번쯤 이런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구간을 이용해서 수익을 챙길 기회를 노리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우 불안한 시장일 텐데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장대 음봉이 나온 상태이며, 이게 그전 패턴처럼 또 몇 주 아니면 며칠 빠지다가 다시 신고가를 찍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언제라도 추세가 끝이 난다 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을 만큼 정말 끝없이 상승했습니다. 그동안 보시면 정말 끝없이 상승한 상태이며 그 상승하는 과정에서 힘든 구간이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이렇게 15%까지 빠질 때 10%, 이것도 월봉으로만 본다면은 고점을 유지하지 못하고 추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코 쉽게 봐서는 안 됩니다. 미국 증시는 워낙 좋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쳐도 제가 요즘에 여러 번 설명드리는 것이 우리나라 증시를 잘 봐야 됩니다. 어차피 해외 주식을 하는 게 아닌 이상은 우리나라 코스닥, 코스피에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를 잘 봐야 됩니다. 제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그 소중한 돈을 감히 손절해라, 무조건 팔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을 본다면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같은 이런 소수의 종목 말고는 힘이 없습니다. 변동성도 적고 무조건 장기 투자해봤자
결과가 좋을 리도 없고 코스피가 그렇게 매력이 없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만 보더라도 코스피에서 매력 있는 종목 그런 거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이런 현대차 사가지고 수익을 기대하기도 힘들 것 같고 다른 종목을 사더라도 호재보다는 악재가 훨씬 많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수급으로 움직이는 코스닥에서 외국인은 단타와 공매도로 우리나라 증시를 ATM기처럼 이용하고 기관 역시 2년째 지수를 올려줄 생각이 없이 끝까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은 지수를 올려줄 생각이 없는데 개인 투자자들만 끝까지 매수를 해봤자 좋아질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부터 파악한 다음에 다른 해외적인 요소들을 참고해 주신다면 어느 정도 투자 방향이 잡힐 것 같습니다. 저도 삼성바이오라는 종목에서 지금 몇 개월째 장기 투자 중에 있지만 진짜 웬만해서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장기 투자가 힘들 정도로 하기 싫을 정도로 어려운 시장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즉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 주요 주체들이 올려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진짜 돈이 엄청나게 몰리거나 상승 추세를 강하게 유지시켜 준다던가 괴물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 그런 거 몇 개 말고는 적극적인 투자나 장기 투자는 제 입장에서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수급 주체들이 증시를 올려줄 의지가 보인다 싶을 때 그때 주식을 매수한다 하더라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달 단위로 살펴보시면서 올려줄 의지가 보인다면은 다 징조가 나타나기 때문에 당장 싸게 주식을 안 사고 나중에 확실하게 상승할 때 산다 하더라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주식을 들고 가는 분들이라면 이것만 알면 되고 이미 장기 투자로 물리신 분들은 손절도 함부로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버티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진짜 손절을 못하겠다, 끝까지 버티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최근처럼 시장이 최대한 반등할 때 이렇게 시장이 반등할 때 수급 주체들이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를 판단하시고 안 들어왔다고 판단이 된다면 최대한 지수가 반등했을 때 물량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거나 매도를 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 시장이 무한적인 하락장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또 이렇게 황금선을 타고선 올라와서 한 달, 두 달, 짧게는 며칠 이렇게 거래가 되기 때문에 황금선을 회복하고 나서 수급이 그 뒤를 결정짓기 때문에 최대한 시장이 반등해 줬을 때 그 수급을 본 다음에 결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수가 언제까지 하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하락하다가도 황금선을 회복해주고 또 하락하다가도 회복해주고 항상 반복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했는데도 수급 주체의 의지가 없다면 다시 떨어질 확률이 높아서 이 반등하는 동안 줄어든 손실이 다시 커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우한폐렴이 아니더라도 그동안 상승하는 동안 수급 주체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이 훨씬 컸습니다. 점점 나빠지는 수급과 상승을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우한폐렴 악재가 떠서 한 방에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안 들고 가시거나 단타만 하시는 분들,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수급 주체들이 시장을 올려줄 의지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만 들어가시면 됩니다. 하락장에서는 돈 지킬 생각만 하시고 괜히 평소에 보고 있던 게 많이 떨어진다 싶어서 떨어지는 칼날에 손을 대서 불필요한 손실을 만들지 말고 무조건 기회를 엿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반등장을 노리는 것. 최근에도 미국과 이란 악재는 반등하는 타이밍을 읽기가 힘들었습니다. 이 전쟁 악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더 악화될 수도 있었을 텐데 미국이 대응하지 않아서 끝난 것이긴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악재에서는 느낌으로 모험을 하는 것보다
그냥 구경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급하게 반등하는 순간을 노리는 게 이 하락장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실컷 하락할 때 구경만 하다가 이 반등하는 타이밍을 이용해서 그동안 참았던 것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강하게 반등하는 순간을 잘 노려야 됩니다. 지수가 크게 하락할수록 반등할 때도 당연히 크게 반등합니다. 예전에도 사이드카가 걸리면서 이때 8월 5일날 마이너스 7%까지 떨어졌습니다. 사이드카가 걸리면서 여기서 반등하는 순간이 나왔는데 한 번 반등할 때 2.3%, 그 다음 날에도 3.6%, 이렇게 반등하는 순간을 이용해서 낙폭이 좀 심한 종목이나 아니면 레버리지 쪽으로 넣는다면 하루 이틀 정도는 짭짤한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반등하는 시장을 어떻게 노리느냐? 일단은 시장이 무너져야지 저런 큰 반등을 노릴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종목을 사냐면 반등할 때는 종목을 고르기가 힘들다면 레버리지, 코스닥 레버리지, 아니면 코스피 200 레버리지. 코스닥 레버리지도 한 번 반등할 때 정말 시원하게 반등합니다. 이게 등락률을 보시면은 꽤나 큰 편입니다. 하루에 4%, 2%, 반등할 때 5%, 8%. 그러니까 갑자기 반등하는 시장에서 종목을 찾기가 힘들다면 이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고르느냐? 당연히 지수가 크게 떨어지다가 한 방에 반등하면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상승합니다. 특히 최근에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 이런 CJ ENM, 그리고 KMW, 이런 종목에서 하루 만에 반등이 나올 때 한 2%에서 5% 정도 반등이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떨어졌을수록 반등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 잘 나가던 주가가 얼마나 떨어졌느냐, 이런 걸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복잡하다 싶으면 그냥 종목을 찾지 말고 레버리지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언제 매수를 하냐? 매수 타이밍이 당연히 중요한데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전에 매수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오후 되어서 장 끝나기 직전에 되던가 아니면 시간의 거래라도 그때 미국 선물이 크게 반등하면서 레버리지의 반응이 왔을 때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캔들이 중요합니다. 떨어지다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캔들은 떨어지다가 좀 아래 꼬리가 달린 이런 캔들, 이런 8월 7일 같은 캔들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렇게 약간의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양봉을 만들어주는 캔들. 떨어지다가 아래 꼬리가 달린다는 것은 반등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수가 황금선 아래로 떨어지다가 이런 반등 캔들이 나온다면 종가로 레버리지를 넣습니다. 이런 캔들, 그 크기는 크지가 않고 아래 꼬리가 달리거나 안 달려도 상관이 없지만 이게 이런 캔들이 나왔을 때 양매수가 들어오거나 미국 선물이 반등한다던가 아니면 종가에 넣기가 확실치 않으면은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할 때 양매수가 들어오고 미국 선물이 오르고 시간의 거래에서 레버리지가 오를 때 그때 넣어서 그 다음 날에 8월에 레버리지가 얼마나 반등했냐면 이 8월 7일 날 4%, 그리고 그 다음 날 6.7%. 시간의 거래에서 아무리 많이 올라봤자 1% 넘기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보통 많이 올라봐야지 0.5에서 0.8, 1% 오르는 경우도 종종 보기는 했지만 반등이 나올 때 잠깐 들어가서 하루 이틀 정도 먹고 나온다면은 그 뒤로 지수의 방향 상관없이 단기간에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락장에서 반등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 날에서 수급이 들어온다면 일단 가지고 있는 레버리지를
계속 들고 갑니다. 이 8월 7일 날 보시면은 이때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 전날에도 양매수, 그리고 8월 7일 날 양매수. 이런 경우에는 양매수가 끊길 때까지 들고 가면 됩니다. 지금도 어디까지 하락할지 모르겠지만 하락하다가 아래 꼬리가 달린 양봉이 나온다던가 양매수가 들어온다면은 그 양매수가 끊길 때까지 레버리지의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지수가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 반등할 수도 있고 아니면 끝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서서히 떨어지면서 반등이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인버스를 가지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단기간에 반등이 나올 것 같으면 인버스에서 레버리지로 바꾼다던가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시장을 리뷰해 드리면서 지수의 흐름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